이제 하다 예약 확인도 제대로 못하나요? 토요일 오후 3시 그랜드 센츄리 호텔 로비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VIP 고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김수정 매니저의 질책을 듣고 있었습니다. 최서연 씨, VIP 고객님 스위트룸이 중복 예약되어 있잖아요. 매니저님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에서 체크인을 기다리던 투숙객들이 하나둘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매니저님,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출근했는데 오전 근무는 제가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변명하지 말아요. 인수인계 받았으면 확인했어야죠. 매니저님은 제 말을 자르고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수인계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확인해 보시면. 지금 나한테 대들어요? 계약직 주제에? 그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투숙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래서 계약직은 안 된다니까요. 책임감이 없어. 호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매니저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때 VIP 고객 한 분이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저기요, 제 예약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매니저님은 재빨리 그분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직원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요.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저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사무실 가서 대기해요. 근무 평가에 반영될 거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옆에서 같은 계약직 동료 민서 씨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카운터를 떠나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릉. 호텔 정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2대가 나란히 멈춰 섰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와, 벤츠 S클래스다. 2대나. 어떤 큰손이신가 봐. VIP 고객 오시나? 차문이 열리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내렸어요. 4명 모두 비서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한 분이 천천히 내렸어요. 흰 머리에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노신사였습니다. 나이는 70은 넘어 보였지만 자세가 꼿꼿했고 품위가 느껴졌어요. 김수정 매니저는 재빨리 로비 중앙으로 나가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노신사는 매니저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대신 비서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이 호텔의 최서연 씨라고 계십니까? 로비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최서연? 누구야? 우리 호텔 직원 맞아?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게 맞나? 왜 저를 찾는 거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최서연인데요. 노신사가 천천히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할아버지. 제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신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서연 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김수정 매니저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어요. 저 손님이시라면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노신사는 매니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저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의 들판에는 매일 감동과 공감을 담은 새로운 사연이 공개됩니다. 사연의 들판 구독하시고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제 이름은 최서연이에요. 28살 그랜드 센츄리 호텔 프런트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날 오후 로비에서 벌어진 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보다 며칠 전 어느 심야 근무날 밤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제 하루는 늘 똑같이 시작됩니다. 오전 6시 알람이 울리면 눈을 비비며 일어나요. 원룸 월세는 65만 원, 관리비까지 합치면 73만 원이에요. 빠듯하지만 회사 근처에서 이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씻고 나와 간단히 토스트 한 장을 먹고 집을 나섭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10분, 거기서 또 50분을 타고 가야 호텔에 도착해요. 출근 시간은 오전 7시, 조식 뷔페 준비를 도와야 하거든요. 정규직 직원들은 오전 9시나 오후 2시 출근이 많아요. 하지만 계약직인 저희는 새벽 시간대나 심야 시간대 근무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계약직이 하는 일이라고들 하더라고요. 호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가 라커룸에서 유니폼으로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고 명찰을 달아요. 최서연 프런트 데스크. 이 명찰을 달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씁쓸하기도 해요. 계약직이라는 말은 명찰 어디에도 없지만 다들 알거든요. 오전 7시 정각 프런트 카운터에 서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체크아웃하는 고객들을 응대하고 조식 뷔페 예약 확인을 도와요. 하지만 사실 이런 일보다 다른 일이 더 많아요. 서연 씨, 이거 복사 좀 해줘요. 서연 씨, 커피 좀 타다 줘요. 서연 씨, 로비 청소 확인 좀 해봐요. 김수정 매니저님은 늘 이런 식으로 저를 부르세요. 프런트 업무보다 자비를 더 많이 시키시는 것 같아요. 처음엔 배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똑같더라고요. 점심시간은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딱 30분이에요. 직원 식당에서 서둘러 밥을 먹고 다시 올라와야 해요. 천천히 먹을 시간도 없어서 늘 체하는 것 같았어요. 정규직 직원들은 여유롭게 1시간씩 쉬는데 말이에요. 오후에는 체크인 업무가 시작됩니다. VIP 고객부터 일반 고객까지 줄지어 들어오세요.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예약을 확인하고 룸키를 건네드려요. 손님들이 고맙다고 하실 때가 제일 보람 있어요. 이 일을 시작한 이유도 그거였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도와드리는 게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 보람도 잠깐 매니저님이 또 부르세요. 서연 씨, 이 서류 정리 좀 해줘요. 서연 씨, 재고 확인 좀 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늘 그렇게 대답해요. 퇴근 시간은 오후 4시예요. 하지만 인수인계하고 정리하다 보면 4시 30분은 넘어요. 지하철 타고 집에 도착하면 저녁 6시쯤 돼요.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서 집에 들어가요.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고 설거지하고 샤워하면 밤 8시예요. 그때부터 다음날 준비를 해야 해요. 유니폼 다리미질하고 가방 챙기고 알람 맞추고 침대에 누우면 밤 11시, 눈을 감으면 금세 아침이에요. 제 월급은 세전 220만 원이에요. 세금 떼면 실수령액은 19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월세 73만 원, 교통비 15만 원, 통신비 7만 원, 보험료 10만 원. 여기까지만 해도 105만 원이 나가요. 남은 돈으로 식비랑 생활비를 쓰면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면 늘 마음이 무거웠어요. 47만 원. 이번 달 말까지 버틸 돈이 이게 전부예요. 어느 날 오후 민서 씨와 직원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어요. 민서 씨는 저랑 같은 계약직이에요. 나이도 저보다 2살 어리고 함께 입사한 동기예요. 언니, 우리 계약 기간이 다음 달이면 끝나잖아요. 민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응, 그러네. 벌써 그때가 됐네. 혹시 정규직 전환될 것 같아요? 민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매니저님한테 물어는 봤는데 애매하게 말씀하시더라. 민서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같은 계약직은 아무리 잘해도 정규직 전환 안 시켜준대요. 선배들 말 들어보면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2년 계약 끝나면 다시 계약직으로 재계약하거나 아니면 그냥 나가야 한대요.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일자리라도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도 언니는 일 진짜 잘하잖아요. 손님들도 언니 좋아하시고. 민서 씨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고마워, 민서야. 저는 작게 웃었어요. 그래도 이 일이 좋아요. 손님들 웃는 얼굴 볼 때마다 보람 있거든요. 정규직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며 다시 카운터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도 똑같았어요. 퇴근하고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도시락 먹고 샤워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또 똑같은 하루겠지.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며칠 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어요. 심야 근무 날이었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8시간 근무해요. 야간 수당이 조금 붙긴 하지만 몸은 정말 힘들어요. 밤 11시가 되자 로비는 조용해졌어요. 늦은 체크인 고객들도 거의 없었고 프런트에는 저 혼자 남았어요. 새벽 1시쯤 잠깐 휴식 시간이 생겼어요. 매니저님은 이미 퇴근하셨고 야간 근무 책임자는 사무실에 계셨어요. 저는 직원 출입구로 나가 호텔 뒤편 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밤 공기를 쐬면 졸음이 좀 깨거든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공원이었어요. 평소에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벤치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사람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있다가 천천히 쓰러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가까이 다가가니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허름한 옷차림에 얼굴이 창백했어요. 노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어깨를 흔들며 다시 불렀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당뇨, 약. 노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약봉지가 떨어졌어요. 당뇨약이었어요. 하지만 노인은 제대로 의식이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어요. 여기 공원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쓰러지셨어요. 당뇨 환자신 것 같아요. 주소를 알려주고 구급차를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자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실었어요. 보호자 되세요? 한 구급대원이 저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지나가다가 쓰러지신 걸 발견했어요. 그럼 같이 가주실 수 있으세요? 응급실에서 보호자 연락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근무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노인을 혼자 둘 수는 없었어요. 네, 같이 갈게요. 저는 책임자에게 급히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행히 이해해 주시며 다른 직원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저는 노인을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새벽 1시 30분 응급실에 도착했어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노인을 응급처치실로 옮겼어요. 저는 대기실에 앉아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자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당뇨 쇼크였습니다. 혈당이 너무 떨어졌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정말요? 다행히 빨리 오셔서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간호사 한 분이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아니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제가 모셔왔어요. 가족분 연락처 아시나요? 모르는 분이세요. 공원에서 처음 봤어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급처치비가 먼저 수납되어야 추가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5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50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천천히 지갑을 열었어요. 현금은 5만 원뿐이었어요. 카드가 하나 있었지만 그건 이번 달 생활비 전부였어요. 통장에 47만 원이 남아 있었어요. 이걸 쓰면 이번 달 식비랑 교통비가 없어요. 월말까지 아직 10일이나 남았는데. 하지만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떻게 외면해요? 제가 낼게요.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가족분도 아니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1층 ATM기로 향했어요. 통장에서 47만 원을 전부 인출하고 카드로 3만 원을 결제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수납 창구로 가서 50만 원을 냈어요. 영수증을 받아든 손이 무거웠어요. 다시 노인의 병실로 올라갔어요. 노인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색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노인을 지켜봤어요. 잠시 후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세요. 공원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모셔왔어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고맙습니다. 이름이 최서연이에요. 천천히 쉬세요. 서연 씨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지나쳐요? 요즘 사람들은 다들 지나치던데. 고마워요. 노인이 작게 웃었어요. 저는 잠시 노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가족분들한테 연락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나중에 제가 연락할게요. 시간도 늦었는데 어서 가보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괜찮아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그럼 조심히 계세요, 할아버지. 저는 병실을 나왔어요. 새벽 3시였어요. 병원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비는 15,000원이 나왔어요. 지갑에 남은 현금 5만 원 중에서 냈어요. 집에 도착하니 새벽 3시 30분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봤어요. 통장 잔고 0원.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밥을 먹지? 교통비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살리긴 했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했을 때 몸이 너무 피곤했어요.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하지만 버텨야 했어요. 점심은 직원 식당에서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저녁은 집에 라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버티다 보면 월급날이 오겠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일어난 일은 점점 잊혀져 갔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이틀 후 토요일이었어요. 주말이라 체크인 고객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저는 오후 2시에 출근했어요. 오전 근무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VIP 예약 몇 건, 일반 체크인 예정 고객 리스트, 그게 전부였어요. 오후 3시가 되자 로비가 붐비기 시작했어요. 체크인 시간이 보통 오후 3시부터니까요. 카운터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어요. 해외에서 온 부부, 비즈니스맨들, 가족 단위 투숙객들. 저는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인을 처리했어요. 안녕하세요. 예약 확인해 드릴게요. 네, 여기 여권이랑 카드 부탁드립니다. 룸키 여기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응대했어요. 그때 김수정 매니저님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서연 씨, 잠깐 이리 와봐요. 매니저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주변 고객들이 쳐다봤어요. 저는 체크인 중이던 고객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매니저님께 다가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매니저님? 이게 뭐예요? 이게? 매니저님이 컴퓨터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VIP 고객님 스위트룸이 중복 예약되어 있잖아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로 같은 날짜에 같은 룸번호가 2건 예약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입력한 게 아니었어요. 예약 시간을 보니 오전 11시였어요. 저 매니저님, 저는 오후 2시에 출근했는데요. 이건 오전 근무자가 입력한 건데요. 변명하지 말아요. 매니저님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인수인계 받았으면 확인했어야죠. 로비에 있던 고객들이 하나둘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인수인계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지금 확인해 보시면. 지금 나한테 대들어요? 매니저님이 날카롭게 말했어요. 계약직 주제에?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체크인을 기다리던 고객들,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래서 계약직은 안 된다니까요. 매니저님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책임감이 없어. 프로의식이 없어. 호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직원 계약직이래. 아이고, 계약직이 일을 그렇게 해서야.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VIP 고객 한 분이 카운터로 다가왔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저기요, 제 예약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기다린 지 꽤 됐는데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매니저님은 그분께 재빨리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고객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직원 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향해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지금 당장 사무실 가서 대기해요. 매니저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이번 건 근무 평가에 반영될 거니까 각오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매니저님은 이미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으셨으니까요. 옆에서 동료 민서 씨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명찰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억울했어요. 제가 한 일이 아닌데 왜 제가 혼나야 하죠? 인수인계서에 분명히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계약직이니까요. 계약직은 늘 이래요. 잘못이 있으면 우리 탓, 잘한 건 정규직 덕분. 저는 천천히 카운터를 떠나려고 했어요. 뒷걸음질 치며 몇 걸음 물러났어요. 주변 고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비난하는 눈빛, 동정하는 눈빛, 무관심한 눈빛. 저는 그저 바닥만 보며 걸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정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였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유리문 쪽을 돌아봤어요. 저도 고개를 들어 밖을 봤어요. 검은색 벤츠 S클래스 2대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나란히 주차된 모습이 마치 대통령 차량 같았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우와, 저거 봐. 벤츠 S클래스다. 2대나. 완전 고급 차잖아. 어떤 큰손이신가 봐. VIP 고객 오시나? 저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이 호텔에 VIP 고객이 많긴 하지만 저렇게 차 2대를 끌고 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첫 번째 차의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내렸어요. 빠른 동작으로 뒷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또 한 분이 내렸어요. 두 번째 차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검은색 정장의 남성들이 총 4명 내렸어요. 모두 비서처럼 보였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차 뒷좌석에서 한 분이 천천히 내렸어요. 흰 머리에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은 노신사였어요. 이르는 넘어 보였지만 자세가 꼿꼿했어요. 걸음걸이가 안정적이었고 품위가 느껴졌어요. 로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어요. 김수정 매니저님은 재빨리 로비 중앙으로 나가며 허리를 숙였어요.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공손했어요. 하지만 노신사는 매니저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천천히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비서 4명이 노신사를 호위하듯 따라 들어왔어요. 매니저님이 다시 말했어요. 체크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약은 되어 있으신가요? 하지만 노신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비서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명찰은 없었지만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그가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혹시 이 호텔의 최서연 씨라고 계십니까? 로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최서연? 누구야? 우리 호텔 직원 이름인가? 민서 씨가 제 팔을 톡 쳤어요. 언니 이름인데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왜 저를 찾는 걸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매니저님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최서연은 저희 호텔 프런트 직원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비서가 말을 끊었어요. 직접 뵙고 싶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어요. 제가 최서연인데요. 노신사가 천천히 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맞다. 며칠 전 그 공원에서. 할아버지. 제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노신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서연 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분명히 그날 밤 공원에서 쓰러졌던 그 할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지금 모습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허름한 옷에 창백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고급 정장의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저를 가만히 바라보고 계셨죠. 그 시선 속에는 따뜻함과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로비 전체가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어요. 노신사는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요. 그날 밤 공원에서 쓰러진 나를 구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노신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서연 씨가 구해줬다고. 무슨 얘기야? 김수정 매니저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앞으로 나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어요. 이분은 센츄리 호텔 그룹 창립자이시자 현 명예회장이신 강태원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로비가 술렁였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고객들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강태원 회장.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센츄리 호텔 그룹은 전국에 20개가 넘는 특급 호텔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그랜드 센츄리 호텔도 그 체인 중 하나였어요. 김수정 매니저님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회장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공원에서 쓰러졌던 그 할아버지가 이 호텔의 창립자라니요. 강태원 회장님은 저를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지난주 목요일 밤 당뇨 쇼크로 공원에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 이 젊은 여성이 나를 발견하고 병원까지 데려가줬죠. 비서실장이 덧붙였어요. 서연 씨가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셨더군요. 강태원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는 모든 자료를 찾아봤어요. CCTV, 택시 기록, 신용카드 결제 내역. 비서실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보안팀을 총동원해서 서연 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 직원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강태원 회장님이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서연 씨, 그날 밤 병원비를 대신 내주셨죠? 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어요.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강태원 회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요즘 세상에 누가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나요? 게다가 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강태원 회장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회장님의 시선이 김수정 매니저님에게 향했어요. 매니저님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업무상 실수가 있어서. 무슨 실수였나요? 비서실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예약 중복건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 책임이었나요? 비서실장의 질문이 계속됐어요. 서연 씨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않아서. 거짓말이었어요. 인수인계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어요. 오전 근무자의 실수였는데 저에게 떠넘긴 거였어요. 그때 동료 민서 씨가 용기를 냈어요. 매니저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민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전 근무자가 예약을 잘못 입력한 건데 서연 언니한테 책임을 떠넘기신 거예요. 로비가 다시 술렁였어요. 다른 직원 한 명도 나섰어요. 저도 봤어요. 인수인계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비서실장이 매니저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부당한 질책이었네요. 김수정 매니저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죄송합니다. 강태원 회장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 게 센츄리 호텔의 방식입니까?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매니저님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비서실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본사 인사팀에 보고하겠습니다. 재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강태원 회장님이 다시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서연 씨, 나는 당신께 빚을 졌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괜찮아요.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내가 살았어요. 그러니 내가 뭔가 보답을 해야죠. 강태원 회장님이 비서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실장이 가죽 서류 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이건 본사 고객 서비스 본부 정규직 매니저 발령장입니다. 정규직 매니저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연봉은 현재의 3배로 책정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내년에 해외 호텔 연수 기회도 드릴 예정입니다. 싱가포르나 두바이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서류 봉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너무 과분해요. 과분한 게 아니에요. 강태원 회장님이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내 목숨을 구했어요. 그 어떤 보답도 부족하죠.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울먹였어요. 그때 호텔 입구로 또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회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세련되어 보였어요. 그가 로비 안으로 걸어 들어오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강태원 회장님이 그를 보고 손짓했어요. 민준아, 이리 와봐. 젊은 남성이 저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목에 걸린 명찰이 보였어요. 강민준 마이너스 센츄리 호텔 그룹 총괄이사. 강태원 회장님이 소개했어요. 민준아, 이분이 할아버지 목숨 구해준 서연 씨야. 강민준 이사님이 저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 아니에요.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할아버지가 매일 서연 씨 찾으시느라 잠도 못 주무셨어요. 강민준 이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내 목숨 구해준 은인인데 당연하지. 강태원 회장님이 손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준이가 앞으로 본사 인사 업무도 담당할 거예요. 서연 씨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네,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강민준 이사님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 명함 드리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강태원 회장님이 로비를 둘러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연 씨,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아, 네. 회장님, 편하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본사 인사팀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비서실장이 덧붙였어요. 강태원 회장님은 나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저를 돌아보셨어요. 서연 씨 같은 분이 우리 호텔 그룹에 꼭 필요해요. 진심입니다. 그 말씀을 남기고 회장님은 비서들과 함께 로비를 나가셨어요. 강민준 이사님도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따라 나가셨어요. 벤츠 2대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로비에는 정적만 남았어요. 직원들은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수정 매니저님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민서 씨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손에 들린 발령장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요. 센츄리 호텔 그룹 본사 고객 서비스 본부 매니저. 최서연.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날 밤 공원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지나치지 않았던 선택.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일주일 후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센츄리 호텔 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2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손에는 새 명찰이 들려 있었어요. 최서연 고객 서비스 본부 매니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고객 서비스 본부가 있는 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보였어요. 깨끗한 책상들, 큰 창문, 밝은 조명. 그랜드 센츄리 호텔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서연 매니저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다가왔어요. 저는 팀장 박지영입니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이쪽이 서연 매니저님 자리예요. 창가 쪽이라 전망이 좋을 거예요. 정말 창가 자리였어요. 책상도 넓고 의자도 편해 보였어요. 천천히 적응하시면 돼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이 다가왔어요. 서연 매니저님 같이 식사하실래요? 네, 좋아요. 직원 식당은 본사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뷔페 형식이었고 음식 종류도 다양했어요. 여유롭게 1시간 동안 식사할 수 있었어요. 그랜드 센츄리 호텔에서 30분 만에 허겁지겁 먹던 것과는 달랐어요.
서연 매니저님, 회장님 은인이시라면서요? 한 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우연히 도와드린 거예요.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대단하세요. 요즘 그런 분 많지 않아요. 며칠이 지나자 업무에도 적응이 됐어요. 고객 불만 처리, 서비스 개선 방안, 직원 교육 프로그램 기획. 책임은 무거웠지만 보람도 있었어요. 어느 날 오후 복도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 매니저님. 돌아보니 강민준 이사님이 계셨어요. 아, 이사님. 안녕하세요. 적응은 잘 되시나요? 네, 다들 잘 대해주세요. 다행이네요. 할아버지가 매일 물어보세요. 서연 씨 잘 지내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장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직접 말씀드리는 게 어때요? 이번 주말에 할아버지 생신이거든요. 가족 모임이 있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저요? 네, 할아버지가 꼭 오셨으면 하세요. 망설였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주말 강태원 회장님 댁에 갔어요. 강남에 있는 고급 주택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강민준 이사님이 직접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거실로 들어가자 강태원 회장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서연 씨 왔구나. 어서 와요. 회장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저는 준비해간 선물을 드렸어요. 고마워요. 오늘은 편하게 있다가요. 식사 자리에는 회장님, 강민준 이사님, 그리고 몇몇 가족분들이 계셨어요. 모두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식사 후 강민준 이사님이 정원을 산책하자고 하셨어요. 밤 공기가 시원했어요. 서연 매니저님, 사실은 할 말이 있어요. 강민준 이사님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일 이후로 계속 생각났어요. 서연 매니저님이요. 저도 좋았어요. 이사님이랑 이야기할 때마다. 그럼 우리 만나볼까요? 연애 말이에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네. 좋아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연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평일에도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강민준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서연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갔어요. 민준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아버지 은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서연 씨라서요. 저도 민준 씨 좋아해요. 그럼 우리 계속 함께 할까요? 평생요. 민준 씨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 상자였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네. 좋아요. 민준 씨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날 밤 강태원 회장님께 전화드렸어요. 회장님,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전화 너머로 회장님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축하해요, 서연 씨. 내 목숨 구해준 사람이 내 손자 며느리가 되다니. 이보다 좋을 수 없지. 6개월 후 저희는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어요. 민서 씨도 왔고 그랜드 센츄리 호텔 동료들도 축하해줬어요. 김수정 매니저님도 조용히 축의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지금 저는 본사에서 일하며 민준 씨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그날 밤을 떠올려요. 공원에서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했을 때를요. 그때 그냥 지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는 아직도 계약직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50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지만 할아버지를 도왔어요.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누군가를 향한 진심 어린 손길은 결국 기적처럼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에요. 그게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당신의 사연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는 곳, 사연의 들판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